학습자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 전형의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대비의 방법도 좀 전혀 다르다고 보는 예. 것이 수능의 체계, 그다음에 내신 성적의 방법은 사실은 2028을 제외한 현재 고1, 2는 동일한 방법이죠. 좀 그 디테일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학 결과, 입결이라고 하잖아요. 그 입결들이 고3이 되면 혹은 고2가 돼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스토리와 그 입결을 비교해서 대학을 이제 생각하게 마련인데 대표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전형 계획을 모르는 이제 고1이나 혹은 모집 요강도 아예 모르는 고1들의 경우도 어쩌면 입학 결과에 따라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계획이나 모집 요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지원하는 그룹과 관련해서 늘 좀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그 부분이 생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죠. 자기의 성격에 맞춰서 네.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예. 이게 전략적이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같은 가정을 밟습니다. 근데 저는 아쉽죠. 예. 문제는 본인들이 입학과 동시에 아니면 중3 끝나고 사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겨울 방학이 학창 시절에 학생 신분으로는 가장 깁니다. 그 많고 많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어떠한 의미의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그 고등학교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밟아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세운다면 당연히 그 학생은 전형 계획안도 보겠죠. 네. 그다음에 입시 결과도 상호 비교하려고 애쓰겠죠. 네. 이제 그 과정을 밟아주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대표님도 다른 방송에 많이 출연해 보셨겠지만 특정 계열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방송하는 기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25학년도에 증원된 의대 대입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전형 시기와 전형별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간명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0일 날 발표되면 제일 먼저는 어느 대학에 의대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에 수시의 전형의 형태에 따라서 얼만큼 인원이 배정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인원이 배정되었다는 말은 대학은 반드시 이 전형은 교과만 봅니다. 이 전형은 종합 전형의 요소만 봅니다. 라고 이미 규정하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그 모든 대학을 다 원서를 낼 수 없는 구조죠. 전형의 일부 대학은 수시의 전형 중에서도 중복을 불가한 대학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만일에 고려한다면 적어도 재학생인 2025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을 것이고, 해왔다는 말은 내신 성적으로도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고 비교과적인 요소로도 성과를 이룰 것이고, 또한 지나갔던 1, 2학년 모의고사 또는 3학년에서 치렀던 3월달, 5월달 모의고사의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요소를 가지고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의 재작년 기준을 어느 특정한 대학은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특정한 대학은 내가 평소에 치렀던 이 성적을 유지하더라도 지원에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본인에게 가장 잘 맞아야죠. 내신의 결과도 잘 맞아야 되고 비교과적인 정리 사항도 점검해 봐야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수시에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취도에 상호 비교했을 때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넉넉한 정보가 좀 필요할 건데요. 대표님, 우리 열나라 의문이 이제 의대를 가는 다양한 방법, 특히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이드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열공, 빡공, 닭공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말씀 중에 생기부 비교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인업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이 비교과에 대한 감각이 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기부의 평가 또는 비교과 영역이 무엇인지, 대학은 또 이렇게 비교과라는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교과는 전년도 또는 3년치 입시 결과를 상호 비교하더라도
의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적용 방법이 해마다 비슷해요. 네. 다른 학과는 다를지라도. 네.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는 12과목을 봐요.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특별하니까. 문제는 내신 성적에 관련돼 있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야 될 등급과 입시 결과를 상호 비교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명확한 답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종합전형은 갑자기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전형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대학은 2024죠. 작년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비교과라고 하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세요. 그런데 생기부는 1번부터 8번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적 학적으로 시작을 해서 행동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담임이 적는 마지막 항목이 있는데 이 모두를 그동안에는 대학이 다 봤죠. 그런데 2025부터는 변화가 생겼죠. 오늘 현재 2025에 수시의 전형을 하는 학생은 8월 31일 날 생기부가 마감되고 나면 올해는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 쓰기 전에 교육정보원에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통째로를 넘겨드려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특정한 수험생이 특정한 대학에 원서 접수를 했다. 그러면 비로소 생기부가 그 대학에 가는 구조이죠. 그러면 대학들이 생기부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1번부터 8번을 다 봤죠. 근데 이제는 못 봐요. 그걸 제한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 제한시켜 놓은 항목을 대학이 보는데 그냥 대학은 이 학생이 우리가 말하는 비교과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척도를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우리 대학에 만일에 의대라면 이 학과에 대한 준 전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입학을 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이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은 학업 역량에서도 당구 역량에서도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과라고 하는 것은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평가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교과목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가정물질에서 이 친구가 분명히 답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때 어떤 답을 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봉사활동, 이놈은 이제 개인 것만 개인은 이제 절대 안 되니까 자율활동부터 시작해서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 요소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활동이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가 대학이 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목적이고. 그러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짜리 준비하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의 교과 전형에서 등급이 예를 들면 1.7 등급이라면 종합 전형은 그거보다 낮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얼만큼 낮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대학의 입시 결과가 1.7이라고 적혀져 있다면 본인은 내신을 산출해 봤더니 1.9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포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전형은 1.7에서 0.2등급부터 최대 1.4등급까지 그러면 1.9등급에서부터 3.1등급 레인지 안에만 들면 종합 전형에서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내신은 3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교과 정리가 잘 돼 있는지는 다른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생활 기록부를 관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 문제는 충실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이 학과와 연계시킨 활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평가의 요소를 대학은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 속에 우리가 표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벗어났느냐 이게 문제죠. 이 방송 시청자분들께서 열렬의 의문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이 방송 이후 다음 방송부터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 그리고 종합 의견 행동 특성을 이른바 이대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비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정보를 아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정보를 알고 실행하는 것이 꼭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28학년도 대입해서 수능 체계 변화, 2025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생부의 적용 방법 등등과 관련해서 의대 지원 전략은 또 의대는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입시의 결과를 이제는 부정 아닌 참고 자료로서도 활용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네들이 밟고 가는 길이 첫 번째 그렇습니다.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좋아졌을까?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는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들도 그 대상자 속에 포함되죠. 의대만 따진다면. 이제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성적이라고 하는 이 셈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 걸맞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배우는 과목이 정해진 것이니까 수능의 과목도 당연히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능의 체계 변화라는 것이 제가 아까 표현드린 3년 6개월 예고제거든요.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하면 몇 명을 어떻게 뽑는다는 것은 몰라요. 그런 전형 계획안 속에 있으니까 문제는 수능의 체계는 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체계도 변합니다라는 것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저희가 살펴보죠. 그동안의 내신 성적은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이 절대평가제 속에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내신 성적의 산출 방법이니까 문제는 현재 중3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등급의 구분자가 5개로 변화됩니다. 이 5개는 엄청난 차이죠. 제가 수치상으로 셈을 해봤더니만 이런 거요. 현재까지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예요. 그런데 2028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이 친구들은 1등급이 10%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의 그때 당시 10%는 1등급의 구분자의 최종 마지선이 10%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1등급은 4%거든요. 9등급제에서는. 그 다음에 2등급은 7%예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가 1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현 9등급의 제도하에서 2등급의 누적 합계가 11%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8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등급은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1.85 등급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굉장히 1학년이 됐을 때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때리죠.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위치에 있는 지역의 편차는 도농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입시 제도로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물론 일부 두 개 대학은 등급이 수시의 활용의 지표가 아니고 표준 점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검명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검증하셔도 됩니다. 연대나 청주대학교가 그런 형태입니다. 반대로 한국외대는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등급이 아닌 거예요. 표준 편차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 변환 점수를 부여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느 학교는 90점을 받아서 3등급이에요. 어느 학교는 90점을 받았는데 2등급이에요. 그러면 원점수를 상호 비교하면 똑같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2등급, 어느 학교에서 3등급을 받으면 2등급 받은 학교 학생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놈을 한국 외대만 다른 셈을 해요. 대학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점수를 다시 그네들이 필요로 한 등급으로 환산을 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1.85 등급인 학생이 오늘 현재 그러니까 2026, 25, 26, 27 입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1.85 등급은 교과 전형으로는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2028에 입시에서는 그게 1등급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문제는 대학이 고민이 생기겠죠. 이 같은 단순한 등급을 활용해 지표를 쓸 것인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열은 수시든 정시든 종합전형이든 면접을 봐요. 인성 면접을. 이놈을 더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비율을 만일에 높여버리면 기존의 이 등급제라고 하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등급의 과잉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점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또 다른 줄을 세우려고 애를 쓰겠죠. 물론 교육부가 그것을 용인할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그렇죠. 말씀 듣다 보면 2025 이후 점수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많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200명 구조의 학교다. 그런데 1등급은 전교 8등까지다. 맞습니다. 그런데 2등급이 전교 22등까지인 셈이죠. 11%.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게 5등급 제도가 되면 전교 20등도 일정 1등급이니 대학 입장에서는 전교 1등의 1등급과 그러니까 그냥 등급으로만 환산을 한다면 전교 1등의 1등급과 전교 20등의 1등급을 같이 취급해야 되니 대학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일이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말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빡치는 일이 될 테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별로 평가의 요소들이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뭐 공부를 하신다는 게 국영수, 사과, 뭐 교과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진로 탐색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진로 탐색. 근데 진로에 포함되는 진학의 문제, 진학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매우 면밀하게 좀 탐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학과 진로는 같은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내신 성적의 변화, 또 수능 체계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수능과 2028 대입 수능의 변화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점차 이 수능의 변화에 대한 굉장히 사실은 그 학생과 학부모님이 공유되진 않았지만 매우 역동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2028의 수능 체계, 지금 수능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예. 설명을 부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이 가행을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은 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현재까지는 전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징후가 나타나 있는 대학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2022의 입시부터 성균관,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가 네. 교과 플러스 예.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20% 네. 또는 10%를 정성평가의 용도로 담아버렸죠. 그렇죠. 문제는 대학이 내신 성적의 계산식은 이미 발표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최대 점수는 얼마고 최저 점수는 얼마고 편차가 얼마큼 나는지 실제 평가 요소가 뭔지가 깜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은 왜 초창기부터 그 같은 일들을 해왔을까? 예를 들면 2028에는 초창기 계획은 이런 거였잖아요. 1학년에서만 국민 공통과정만 등급을 내겠다. 이 3학년에서 하는 일반 선택은 등급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2022 교육과정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2026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심지어 뭐 정시에서도 정성평가 요구 그렇죠. 그러면 2028에는 단순하게 그냥 내신 성적만 1등급의 레인지 안에 들어간 20%를 1등급으로 인정을 하는 대학은 아래 있는 대학들이겠죠. 지방에. 왜냐하면 학생을 선발해야 되니까. 그건 좋고 나쁨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1등급을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죠. 만일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의 당국자가 저라면 저도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교과적인 이 요소를 당연히 교과 전형 플러스 비교과의 형태로 돌아설 대학들이 생각보다도 많을 것이다. 문제는 많다는 말은 준비해야 될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그러면 학교에 제가 표현했던 학교의 충실도를 기하고 교과에 대한 충실도를 기하지 않고서는 남아있는 그 비율이 10%가 될지 20이 될지 심지어는 30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신보다도 비교과 요소가 종합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진다고 미루어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수능의 체계 변화였죠. 올해가 수능의 체계가 변한 수능의 체계 중에서 수학과 국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과목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수험생에게 주어진 연도가 3년차 지나간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4번째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은 5번째, 고등학교 1학년은 6번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2028에서
수험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계열 공통인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제 심지어 탐구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텐데 지금은 본인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내가 대학의 인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오늘 현재 2015 교육 과정은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죠. 자연계열이라면 과학 탐구를 했겠죠. 그러면 사회의 선택 과목, 과학의 선택 과목을 하는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본인이 과목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2학년, 3학년 동안 최대 4과목 이상일 텐데 그 중에 본인에게 가장 잘 맞고 점수를 산출해내기가 쉬운 과목 2가지를 선택을 해서 수능의 응시 과목으로 본인이 응시했던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변화죠. 그렇죠. 그런데 2028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인문이든 자연이든 제가 2015 교육과정부터 인문 계열, 자연 계열은 없어졌다고 말했지만 인문 계열의 대학을 선택하거나 자연 계열의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사회나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도 하고 과학을 해야 된다는 의미의 수능의 체계 변화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진로 성향 검사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그런데 적성이 타고나요. 그것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이과정의 사고와 문과정의 사고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못할 수 있는 영역 2가지가 있는데 저보고 둘 다를 하라고 해요. 누군가는 대단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였기에 수능의 체계가 변화되었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표현하는 1학년에서 배우는 국민 공통 과정 속에 당연히 국어 수학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1, 2,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 2로 구성이 되어서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가 결과적으로 수능의 과목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반대로 2학년에서 또는 3학년에서 있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과목의 가지수도 생각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국어에서도 줄어들었고 수학에서도 줄어들었고 영어에서도 줄어들었으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부담이 경감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경감이 되었죠. 대신 이제 N수생이 발생한다면 전혀 새로운 체계에서의 수능에 과연 이 친구들이 유리할까? 왜냐하면 통합사회 1, 2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때 당시 2015 교육과정도 그랬고 2009 교육과정도 사회를 선택한 아이는 자연계를 아예 넘나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학에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자연계열 선택자는 사회탐구를 아예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만일에 N수 생활을 하게 된다면 2028에는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내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수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도 충분히 일선 학교에서 시킬 테니까 거기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대하시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보를 대하면 대할수록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잡하고 어렵다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 중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면 유리하다. 이런 마인드로 의대와 관련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대학은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8 입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진짜 찾기 경쟁, 진짜 찾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8 대입 개편한 이후에 2차 평가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은 2차 평가를 통해 학생들 많이 선발하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좀 뭐 사교육 유발 효과 등등 때문에 눌러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신이 5등급화되어서 사실상 내신이 무역화되고 수능 줄 세우기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2차 평가인 면접이나 논술의 확대 가능성 아마 발빠르신 분들은 그걸 또 염려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발하는 방법이 느슨해진다는 말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학은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학생 선발이 네. 그 최대 목표치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신이라고 하는 그 수시라고 하는 이 전형 안에서 그다음에 정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들은 가행으로 산출된 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의 선발 방법을 당연히 강구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술이거나 아니면 구술이거나 제2의 예를 들면 면접에 관련되어 있는 제2의 평가를 낸다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2025 교육과정 속에는 녹아져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접해보지 않았다는 게 아는 것에 따른 우려사항이죠. 만일에 고등학교 1학년이 현 중3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누리게 되는 2022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서 그것이 녹아져 있다고. 그 녹아져 있는 내용을 대학은 당연히 욕심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2차 평가의 형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형태하고는 좀 다른, 그것도 정시는 면접이라고 하는 요소 말고는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수시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신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가치 이외의 평가 요소를 동원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이 2028 대입 전형안과 관련된 이제 그 면접 예시 문항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질문의 성격, 대학 총장이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 뭐 열린 면접이다, 창의 융합 면접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단순하게 그 2025 뭐 고교학점제 대입 개편한 입시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사회 변동의 급격한 사회 변동 등에 대비하는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의대 지원에 따른 입시 전략, 또 2028년 대입 변화에 따른 대비책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시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오렌닥터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다음 방송 열렬의 문 다음 방송에서는 그래?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의대 지원과 관련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것인가? 또 국영수 과중심의 교과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교과학습과 관련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행동 특성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 독서는 어떻게 이과교육과 연결해서 탐구 보고서 능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닥터인 TV 열렬의 의문 이 방송이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마저 잘하는 학생이 큰 의사가 되는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열렬의 의문이 앞장서겠습니다. 방송 이전에도 많이 좀 출연해 보셨잖아요. 네. 이전에. 근데 그런 이제 그 공영방송에서 뭐 저희도 이제 보면 한 15분, 20분, 뭐 한 호흡이 30분 이내의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방송, 거의 뭐 입시 설명이 하시듯이 방송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었던 거에 비하면 오늘은 그래도 특화되어 있는 학과에 집중을 했고, 저도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남아있는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좀 담아내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장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희망 지원자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같은 기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기회가 는 것이어서요. 이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던 닥터 노몬배순이라는 말을 했는데 질병을 잘 돌보는 의료기술자이죠. 의사는 동시에 그 의료기술의 기반이 되는 과학을 하는 의과학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의사는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 봉사자이기도 해서 닥터 노몬배순이 했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열렬의 문 시청자들, 그 중에서 이들을 지망하는 친구들은 질병과 사람과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의사가 되는 방법, 또 그런 의사가 되는 길들을 가이드하는 방송이 우리 열렬의 의문이 됐습니다.